새벽 2시 반. 정화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모님. 도현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다르게 급박했다.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이모님, 지금 바로 나가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늦기 전에요. 정화는 가운을 걸치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 2년. 새벽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문을 열자 도현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땀이 흘러내렸다. 도현아, 무슨 일이니? 설명은 나중에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도현은 정화의 팔을 잡았다. 강제로 끌다시피 계단을 내려갔다. 정화는 뒤를 돌아봤다. 2층 자신의 방 창문이 보였다. 아무 일도 없어 보였다. 도현아,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제발 믿어주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이었다. 쾅.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귀가 먹먹해졌다. 뒤를 돌아보니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오렌지빛 불꽃이었다. 저게 뭐니?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요, 빨리요. 도현은 정화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정화는 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숨이 가빴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50년을 교단에 섰던 정화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200m쯤 떨어진 곳. 24시간 편의점이 보였다.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도현은 정화를 편의점 앞 벤치에 앉혔다. 정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도현아. 네, 이모님. 대체 무슨 일이니?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지금 설명드릴 순 없지만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 정화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누군가 일부러 한 일이라는 뜻이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왜 자신에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소방차였다. 경찰차도 뒤따라왔다. 정화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이 살던 집으로 차들이 몰려들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이모님.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50년 교직 생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다. 도현아. 네. 너 뭔가 알고 있지?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정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가, 왜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다음 날 오전, 정화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형사는 친절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다. 최근에 누구와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은퇴 후 조용히 살았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도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님, 제가 모실게요. 도현아. 정화는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말해줘야 하지 않겠니?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로 가시죠.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정화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손은 컵을 감싸 쥐고 있었지만 눈은 도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는 도현이 입을 열었다. 단순한 대학 휴학생이 아닙니다. 그럼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조지만요. 탐정. 정화는 눈을 깜빡였다. 왜 우리 집에?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정말 방만 구한 거였죠. 도현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일하면서 이상한 의뢰를 받았어요. 무슨 의뢰? 보험 사기 조사였습니다. 보험 사기.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계속해봐. 의뢰인은 보험회사였어요. 최근 몇 년간 같은 여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가 3건 있었대요. 3건? 네. 첫 번째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 두 번째 남편은 3년 전 가스 폭발. 2번 다 거액의 보험금이 나왔어요. 정화는 숨이 막혔다. 그 여자가 누군데?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박수진. 이모님의 며느리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 아들 경호의 아내.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그 여자. 말도 안 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도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수진의 과거 결혼 기록이 있었다. 2번의 사망 신고, 거액의 보험금 수령 내역. 정화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그럼 경호는? 아드님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야.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경호는 그럴 애가 아니야. 착한 애란 말이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최근 몇 년간 경호는 변했다. 수진과 결혼한 후 점점 말수가 줄었다. 정화를 만나는 횟수도 줄었다. 이모님.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그 사건도 같은 수법이에요. 가스 폭발로 위장한 방화. 정화는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인가? 증거는? 정화가 물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제 형이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 네. 윤재민. 정식 탐정이에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이 컸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도현이 말했다. 그리고 저희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 사랑한다고 믿었던 며느리,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사흘 후, 정화는 작은 모텔 방에 숨어 있었다. 도현이 마련한 곳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모님, 저예요. 도현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도현과 함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 도현과 닮았지만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윤재민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정화는 악수를 받았다. 들어오세요. 셋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재민이 노트북을 꺼냈다. 선생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떴다.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박수진은 20대 중반부터 결혼을 반복했어요. 재민이 설명했다. 첫 남편은 26살 때 사귄 지 석 달 만에 결혼했죠. 석 달? 네. 빠른 결혼은 패턴입니다. 재민이 다음 사진을 넘겼다. 첫 남편은 1년 후 교통사고로 사망. 2억 원의 보험금. 정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두 번째 남편과는 30살에 재혼. 이번엔 사귄 지 2달 만이었어요. 그리고 2년 후 가스 폭발 사고. 3억 원. 숫자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선생님의 아드님과는 35살에 결혼. 사귄 지 넉 달이었습니다.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경호도 알고 있었을까? 확실하진 않지만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아드님 명의로 선생님 앞으로 고액보험이 가입됐어요. 얼마? 5억입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다. 5억. 자신의 목숨 값이 5억이라는 것인가? 이번 목표는 선생님이십니다.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패턴상 결혼 후 2년에서 3년 사이.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선생님,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와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협력. 네. 함정을 놓아야 합니다. 정화는 재민을 바라봤다. 어떻게? 선생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흘려야 해요. 그럼 저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잡는 겁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위험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좋아.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 감사합니다. 재민이 말했다. 이틀 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경호가 태어났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수진을 만나면서부터였다. 경호는 점점 변했다. 어머니보다 아내를 우선시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어머니를 죽이려는 것까지 당연할 수는 없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싸워야 했다. 이틀 후, 계획이 시작됐다. 도현이 경호에게 전화했다. 형님, 이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경호는 믿었다. 뭐라고? 어디야?
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이 정화를 봤다. 움직일 거예요. 알았어. 정화는 침대에 누웠다. 창백한 화장을 했다. 병자처럼 보이도록. 1시간 후 경호가 도착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도 함께였다. 어머니, 경호가 병실로 들어왔다. 정화는 눈을 가늘게 떴다. 경호야.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 괜찮아. 정화가 말했다.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수진이 다가왔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수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연기였다. 정화는 알고 있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고마워. 내가 와줘서. 수진은 웃었다. 그 미소가 정화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당연하죠.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경호와 수진이 나갔다. 정화는 숨을 내쉬었다. 힘드셨죠? 도현이 물었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날 밤, 재민이 급히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현이가 사라졌어요. 정화는 일어섰다. 뭐라고요? 추적하던 중에 연락이 끊겼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들이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계획이 틀어졌다. 함정을 놓으려 했는데 오히려 당한 것이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선생님은 여기 계셔야 해요. 재민이 말했다. 제가 도현이를 찾겠습니다. 안 돼. 정화가 고개를 저었다. 혼자는 위험해요. 하지만 저도 갈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건 제 문제니까요. 재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정화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둘은 차에 올랐다.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현이 위험에 처했다. 자신 때문에 절대 그냥 둘 수 없었다. 1시간 후, 재민이 추적 장치를 확인했다. 여기에요. 외곽의 폐공장이었다. 어둡고 음산했다. 조심하세요. 재민이 말했다. 둘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죽였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이제 끝이야. 정화는 숨을 죽였다. 모퉁이를 돌아 살짝 들여다봤다. 도현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수진과 경호가 앞에 서 있었다. 형님, 왜 이러세요? 도현이 물었다. 입 닥쳐. 경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게 자신의 아들이란 말인가? 어머니도 곧 올 거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깔끔하게 정리하지. 정화는 재민을 봤다. 재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정화는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 걸어 나갔다. 수진아. 정화의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돌아봤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그만해.
정화가 말했다. 이제 끝이야. 수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좋아요. 수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병이었다. 이모님도 이제 끝이에요. 정화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수진아. 네. 왜 그랬니?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왜 사람들을 죽였어?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돈이요. 간단한 대답이었다.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수진이 병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쉽게 속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믿죠. 보험도 쉽게 들어주고요. 정화는 주먹을 쥐었다. 경호도 알고 있었니? 수지는 경호를 봤다. 물어보시죠. 경호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경호야. 정화가 불렀다. 어머니 좀 봐. 경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너도 알고 있었니? 경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대답해. 정화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알고 있었어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정화는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이가 협박했어요. 처음 남편 일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거니?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비웃었다.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네요. 수진이 병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수진이 다가왔다. 정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수진아. 네. 녹음되고 있어.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정화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정화가 옷 속에서 작은 송신기를 꺼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지.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했다. 꼼짝 마.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금방 붙잡혔다. 경호도 마찬가지였다. 나요, 놔달란 말이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정화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 어머니. 경호가 불렸다.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 할 말 없어. 정화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내 아들이라도 죄는 죄야. 경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도현이 풀려났다. 이모님. 도현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응.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저도 괜찮아요. 재민도 다가왔다. 선생님, 용감하셨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야. 정화가 말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정의가 승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달 후.
재판이 끝났다. 수지는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호는 공범으로 15년형을 받았다. 정화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도현이 모든 걸 전해줬다. 경호 형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라고 했어요. 뭐라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용서는 못해. 정화가 말했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재민이 찾아왔다. 커피를 한 잔 내밀었다. 선생님. 응.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저희 사무소에서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정화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재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런 사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에게 당하는 피해자들이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살았다. 이제 집도 없었다. 아들도 잃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뭘 하면 되는데? 상담이요. 피해자들과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일. 재민이 웃었다. 선생님은 사람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볼게.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정화는 탐정사무소에 출근했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첫 상담자는 50대 여성이었다. 남편에게 맞고 산다고 했다. 정화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여성이 울었다. 정화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정화는 점점 바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족에게 당한 사람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정화는 그들을 도왔다. 때로는 상담으로, 때로는 증거 수집으로, 때로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봄날 오후, 정화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내렸다. 향이 좋았다. 도현이 들어왔다. 이모님, 새 일에 들어왔어요. 그래, 어떤 건데? 70대 할머니인데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린다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만나볼게. 도현이 나가고 정화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정화는 50년 교직 생활을 했다.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은퇴했다. 혼자 조용히 살려고 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죽을 뻔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걸 찾았다. 목적, 의미, 살아갈 이유. 이젠 피해자가 아니야. 정화가 혼자 중얼거렸다. 누군가를 지킬 차례지. 커피 향이 사무실을 채웠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정화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65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 창밖으로 벚꽃이 계속 흩날렸다.
정화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아무리 추운 겨울을 겪어도,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도, 결국 봄은 온다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봄이었다. 정화의 새로운 봄. 도현이 다시 문을 열었다. 이모님, 손님 오셨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정화는 일어섰다. 커피 잔을 들고 상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화가 인사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가 웃었다. 고맙습니다. 정화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정화는 집중해서 들었다. 이것이 자신의 일이었다. 새로운 삶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정화는 그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어떤 어둠을 겪어도, 어떤 배신을 당해도, 결국 빛은 온다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정화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정화가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정화가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할머니가 나간 후, 정화는 다시 창가로 갔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 정화가 중얼거렸다. 나쁘지 않네. 도현이 옆에 섰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주 괜찮아. 둘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희망적이었다. 정화는 생각했다. 인생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다. 죽을 뻔했지만 살았다. 모든 걸 잃었지만 새로운 걸 찾았다. 아들을 잃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었다. 도현아. 네, 이모님. 고마워. 뭐가요? 날 살려줘서. 도현이 웃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모님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정화는 도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네, 이모님.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봄날의 오후였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 정화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